한선생입니다. 자, 결산 세 번째, 결산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발생과 그 다음에 소모품의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은 지난 시간에 돈 나중에라고 정리했는데 올해 거를 나중에 주거나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자가 들어가요. 아직 못 받았다면 미수수익,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미자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 발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연과 발생 말고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모품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소모품은 볼펜이나 A4 용지, 그런 사무용품 등등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거를 기말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뭘 뜻하는지,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 중에서 발생에 대해서 겁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발생이라는 거는 돈 나중이라고 그랬죠. 돈 나중에. 자, 돈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자, 미자가 들어요. 미자는 미비하다, 아직 아니다, 그런 뜻이죠.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수수익,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미지급 비용이라면 내가 지급하지 않았다, 뭔가 나중에 지급해야 될 부채란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을 됐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하겠구나, 자산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는 매장 건물을 360만원에 임차 했는데 X1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딱 1년이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임차료는 마지막 날에 겁나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산 정리 분기를 하시고, 오케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이렇게 두 기간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발생은 2년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발생은 올해치 회계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자, 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생은 올해치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더라. 자, X1년부터 X2년까지. 자,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에 2월 28일까지. 자, 2월 28일까지 이렇게 1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2연 같은 경우는 돈 먼저 주고받았기 때문에 3월 1일 날 돈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발생 같은 경우에 임차료는 마지막 날에 지급하기로 한 거죠. 즉 올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급하는 거죠. 돈 나중에. 자,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2연 같은 경우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가 붕괴를 한 게 있어서 그 회사의 붕괴를 반대편에 써가지고 취소하는 게, 그리고 그 금액은 상대방 계정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취소하는 게 2연의 핵심이었다면, 발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게 없어요. 왜? 돈을 주고 받았다면, 돈 주고 받았으니까 무조건 회계 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연의 경우에. 그렇지만 발생의 경우에는 돈 주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올해분에 해당되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3월부터니까 10개월이네, 10개월. 자, 요 10개월치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건물을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옳죠. 그게 발생주의 회계니까 비용이 발생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올해분 금액은 전체 36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올해 쓴 부분을 말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전체 12개월분 중에서 올해 부분이 10월달만큼 임차를 했기 때문에 12분의 10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은 겁나 임차료를 발생을 시켜서 장부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막구상 300만원일 것 같은데, 이건? 네, 300이네요.
자, 이렇게. 얘는 뭐, 취소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예 회사가 붕괴를 안 했기 때문에, 붕괴를 취소할 게 없어요. 얘는 발생시키는 거, 발생. 자, 임차료라는 비용은 식비열치인 300만원만큼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자, 비용이죠. 비용인데 돈을 아직 안 줘. 돈 나중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자, 부채니까 오른쪽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발생은 돈 나중에 주기로 한 것으로서 이렇게 결산 시점에 오리치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반대쪽에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거래처 제품 생산을 위해 기계장치를 240만원을 빌려줬다. 빌려준 거죠.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X2년 11월까지, 임대료는 다음 연도에 수령하기로 했다. 그죠? 돈 나중에. 수익인데, 돈 나중에. 자, 이것도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X1년도, 여기는 X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를 빌려준 거예요. 12월부터. 12월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자, 30일까지. 이렇게 1년간 겁나 임대를 해줬다. 근데 돈은 다음 연도에 수령하기로 했죠? 돈 나중에. 자, 발생은 항상 올해치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한 달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돈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는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죠? 자, 전체 240만원 중에서 올해 분 금액을 해볼게요. 자, 총 금액은 내가 받을 돈이 240만원이지만 전부 다 올해 분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12분의 1개월이죠. 12월달 한 달치만 빌려준 거고 아직 11개월치는 내년에 빌려줄 거니까 자, 요거 왁구 딱 봤을 때 20만원이네. 그죠? 240만원 나누기 12 해주시면 20만원 나올 거고요. 자, 결산 수정 분기를 해봐라. 자, 발생은 회사가 기존에 회계 처리한 게 없어요. 그냥 발생시키면 돼요. 자, 임대했으니까 임대료라는 수익 발생시키고요. 수익이니까 대변에 20만원. 그 다음에 수익 발생하는데 돈은 아직 안 받았어요. 내년에 받을 거죠.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 수익. 자산이에요. 돈 받을 거니까. 이렇게 자산이니까 왼쪽에 20만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결산 수정 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2년보단 좀 쉬워요. 왜냐면 2년 같은 경우는 회사 분기도 유출을 해봐야 되고, 그죠? 그것도 취소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생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자, 연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말 우리은행 정기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하다. 기간 경과분이라는 거는 올해치란 뜻이에요. 올해치는 기간 경과분, 내년치는 기간 미경과분. 자, 예금 금액은 1억 원이고요. 예금 기간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야, 요거는 2기간 문제가 아니라 3기간 문제죠? 상관없다는 얘기다. 어차피 올해치만 하면 돼요. 자, 연 이자율 1년에 2%씩 이자를 받기로 한 거고요. 예금에 가입했으니까 내가 이자 받는 거죠. 이자 수익이죠. 월화 계산해라. 그러면 예금 넣어놓은 그 월수만큼만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자 지급일은 연 1회인데 매년 3월 31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요게 2기간 문제가 아니라 지금 3기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뭐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사실. 예금 기간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뭐 내후년까지 가긴 하는데 3기간 문제인데 그냥 올해 분 이자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뭐 인식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자를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회사가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돈 나중에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자 계산하는 방식은 뭐예요? 원금 곱하기 연 이자율 곱하기 12분의 월수로 월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금 금액이 1억이고요. 원금 1억이고 연이자율이 2%니까 2% 곱하면은 1년 이자예요. 1년 이자. 거기서 끊으면 안 돼요. 왜? 올해 돈 빌려준 거는 돈 예금해 놓은 거는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곱하기 몇 개월이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네. 곱하기 12분의 9를 하시면 올해분 이자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자, 대변의 이자 수익 겁나 발생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자, 1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돈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 나중에 발생 항상 미자에 미자. 자,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 자, 아직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죠? 자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도 같은 금액 적어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2015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에 사무실을 임차. 자, 기간은 10월 1일부터 겁나 옛날 문제네요, 이거. 자, 이것도 내후년까지네, 내후년까지.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즉, 발생이다라는 뜻이다는 거예요. 그죠? 돈 주고받아서 무조건 회계 처리를 했을 건데, 이연이 아니라 돈 나중에 주고받기로 한 거죠. 자,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해서 겁나 복잡해 보이는 그런 거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의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 월할 계산인데 12분의 월수가 아니라 6개월마다 받는 거죠. 그래서 6분의 월수, 6분의 월수. 정신 차리세요. 자, 똑바로 차리시고. 자, 요거는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쭉 계속 간다고 치고, 세기간이니까. 요거는 2015년도, 요거는 16년도 이렇게 되겠죠. 자, 올해 10월 1일부터 일단은 가게 되겠는데, 매 6개월마다 후불러 주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이자는 언제 지급하게 될까요? 언제 지급하게 될까요? 올해 10월부터 10, 11, 12, 1, 2, 3, 3월 말이네. 자, 3월 31일날 겁나 그 6개월마다니까 이렇게 6개월치를 겁나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돈 주고받는 거 없죠. 그죠? 내년 3월 31일에 이렇게 6개월치를 주고받는 거게 돼요. 딱 보니까 10, 11, 12 올해치 3개월. 자, 요거 돈 나중에죠. 돈 나중에 요때 주는 거기 때문에 돈 나중에 발생이죠. 발생은 올해치만 하면 되겠다. 자, 올해는 10, 11, 12 3개월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총 기간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600만원에 곱하기 6분의 3 해주시면은 올해치 3개월치는 300만원이 되는 것이죠. 300만원. 그래가지고 임차료라는 비용을 발생시켜줘요. 자, 차변에 임차료 300만원 발생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죠. 비용인데 발생이니까 미자가 들어가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이렇게 겁나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의 정리. 소모품의 정리인데 각주가 하나 들어있네요.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모품 정리라는 걸 할 때는 이연의 회계 처리 방식과 같아요. 즉, 기업의 회계 처리는 무조건 틀린 것을 간주해서 취소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계정의 금액으로 취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회사 붕괴는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먼저 붕괴한 게 있으면 그거를 취소해줘요. 반대쪽에. 그리고 그때 써주는 금액은 상대방 계정의 금액이다. 자, 소모품은 이제 우리 A4 용지 같은 거죠. 그래서 취득 시에 사실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일단 회계 처리를 해요. 자, 왜냐면은 단기 소모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시에는 자산이나 소모품이나 비용, 소모품 B로 일단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말 결산 시 사용분과 미사용분이 파악되면 이를 겁나 정리하는 분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사용분이라는 거는 써서 없어졌죠. F 용지 써서 막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B라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미사용분은 뭐예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말 그대로 창고에 짱 박혀 있잖아요. 자산이에요. 소모품이란 자산. 네, 이렇게. 요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면은 사올 때 예를 들어 A4 용지를 100만원치 딱 사오면서 돈 100만원 주겠죠. 대변에 100만원 주면서 요만큼 사용하겠구나. 소모품비 뭐 70만원 70만원 썼으면 30만원 남아있겠죠. 소모품 자산으로 30만원 이렇게 미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미쳤냐는 얘기 아니야. 네. 우리가 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강의하거나 강의 듣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맨날 로또나 찍고 다니겠죠. 네. 겁나 부럽다라는 얘기다. 네.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서 하나로 회계 처리해요.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하든지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전체 금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연하고 똑같이 그 중에서 그 금액을 둘로 나눠가지고 걔를 취소해서 패 죽이는 것이다. 됐죠? 자, 첫 번째 예세. A사는 6월 10일날 소모품을 100만원 현금 구입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얘도 뭘로 처리했느냐 핵심이에요. 자, 소모품 자산이나 소모품비 비용 중에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비용을 회계 처리했죠. 기말에 창고에 보관 중인 소모품. 이거 뭐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죠. 자, 쓰고 날라간 거는 소모품 B예요. F용지 없어졌으니까. F용지 짱 박혀있는 거는 자산이죠. 자산이 4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2연이랑 똑같죠? 두 가지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거. 자, 일단 총 금액은 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소모품으로 남아있는 게 40만원이고 그러면 얼마치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 조카도 알 수가 있게 다른 얘기다. 조카가 10살인데요. 당연히 써서 날아가는 소모품 B는 60만원어치를 60만원어치를 써서 날려보냈겠죠. 그죠? 자, 올바른 금액이 파악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다?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겁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 비용이니까 소모품 B로 처리했겠다. 그죠? 100만원을 전액 소모품비로 겁나 무식하게 다 때려 넣은 것이고, 자, 대비하는 현금 100만원 줬다 그랬죠. 자, 우리는 기말에 수정분기를 겁나 하는 것이다. 기말 수정분기를 하는데 회사 분기는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다. 그죠? 올바르게 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분기를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자,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오른쪽에 써서 취소하는데 금액은 반대 계정, 즉 소모품에 해당되는 40만원을 적어줘요. 그리고 이연이랑 똑같이 소모품비 상대 쪽에는 소모품을 살며시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4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자, 소모품비가 이렇게 상기가 돼가지고 얼마 애초에 60만원만큼 적어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상계에서 40만원어치 없으니까 60만원 남죠. 그럼 애초에 현금 100만원 주면서 소모품 B로 60만원 잡고 소모품 남아있는 거 40만원 잡은 거랑 같은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왜? 우리는 수정하면 되니까. 그죠? 자, 연수문세가 있는데요. 자,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0일 결산 수정분기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8월 1일 소모품 60만원 현금 구입하고, 자, 요게 핵심이죠. 회사가 뭘로 처리했느냐? 자산, 즉 소모품으로 처리했구나. 자,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 즉 소모품이라는 자산이죠.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자산으로 짱 박혀 있는 금액이 25만원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일단 회사 분기를 그냥 써볼까요? 무식하게. 자, 무식하게 회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선택해서 자, 60만원치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자산 잡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기말에 취소하는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취소를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말 수정 분기 시 자, 소모품이라는 거는 무조건 취소한다. 회사 분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자, 소모품을 취소할 때는 소모품 B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소해주죠. 자, 소모품 B는 써서 날라간 거죠. 그래서 60만원어치 샀는데 25만원어치가 남아있다면 얼마예요? 35만원어치를 써서 없앤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소모품 취소할 때는 35만원만큼 이거 따로 구분해서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총 60만원인데 남아있는 게 25만원이면 쓴 거는 35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모품 B에 해당되는 금액 35만원이고요. 자, 소모품 왼쪽에는 소모품 B에 해당되는 35만원. 역시 대차 평균이죠. 이것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으니 여기 35만원 왜 와요? 대차 평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장난하냐? 네, 라고. 네, 실감할 때는 좀 재밌게 하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기 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문제는 차변을 물어봤죠. 차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금액은 35만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밑에도 있죠.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회계처리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수익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 오케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애가 자 43만원이고요. 기중에 소모품 구입하면서 자 모두 비용으로 거업나 처리하였다는 얘기다. 자, 이거 뭐요? 뭐 얼마치 사왔다는 얘기도 없네. 그죠? 이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 거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제가 금액을 한번 가정을 해가지고 풀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원래 푸는 방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가정상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1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할게요. 소모품 B로 처리했죠. 자, 여러분들 수시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가정해보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기초 단계에서는. 자, 두 번째 근데 수정 분기할 때는 자, 기말에 회사가 처리한 부분은 무조건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소모품비를 취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자, 비용 요 취소할 때 소모품비 반대인 소모품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소모품은 기말에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산 소모품에 해당되는 금액이 43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43만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소모품비 반대인 그냥 소모품을 슬며시 43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금액을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소모품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과거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변에 요번에 대변으로 비용을 취소해야 되는구나. 소모품비를 취소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자,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취소할 때 쓰는 금액은 소모품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43만원 소모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소모품비 취소 43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 43만원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기중에 얼마 처리했다 요거를 주지 않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서 풀 수도 있겠다. 됐죠? 자, 이번 시간도 매우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집안 살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 참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자, 건강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좀 공부하시는 시간만큼은 마음 무겁지 않게 좀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좀 웃으시면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